어서 오세요. 다운야담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담긴 재미있는 사연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한편 펼쳐보겠습니다. 뭐라고? 노성우? 그 문서나 정리하는 하급 벼슬아치? 예, 그분입니다. 미쳤구나. 그자는 녹봉이 쥐꼬리만 하고 양반들 사이에서 능력도 없고 겁쟁이로 소문났다. 평생 가난하게 살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무녀와 문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종 18년 남쪽 고을 남매당. 해리는 신탁을 잇는 무녀로 이름이 높았다. 아픈 자가 찾아오면 약초를 알려주고 흉년이 들 조짐을 미리 알려 백성들이 준비하게 했다. 하지만 양반들에게 무녀는 천한 신분일 뿐이었다. 혜리나, 이번엔 기회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한윤 첨정댁 아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그 집안과 혼인하면 내 자손은 양반이 된다. 이 천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첨정댁 아들이라면 금수저 아니냐? 무녀가 양반 집안으로 시집가다니 하늘의 복이구나. 하지만 혜린의 마음은 달랐다. 모두가 축복하는 혼처를 앞두고 혜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노성우 종사관을 택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노성우? 그 문서나 정리하는 하급 벼슬아치? 예, 그분입니다. 미쳤구나. 그자는 녹봉이 쥐꼬리만 하고 양반들 사이에서 능력도 없고 겁쟁이로 소문났다. 평생 가난하게 살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혜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는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몇 해 전 역병이 돌았을 때였다. 사람들은 시신을 버리고 도망쳤다. 양반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한 남자가 홀로 시신 옆에서 약을 나르고 있었다. 바로 노성우였다. 혜린이 그를 처음 본 순간 성우는 울고 있었다. 살리고 싶은데 내가 너무 미약하다. 약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그의 손은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혜린은 그날의 진심을 잊지 못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없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혜린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었다. 어머니, 저는 그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혜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미친 계집이 첨정댁을 차고 하급 문사를 택했다더라. 무녀 주제의 분수를 모르는구나. 하지만 혜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선택했다. 혼인 허락을 얻기 위해 수령이 조건을 내걸었다. 읍성창고를 정리하고 문서를 1년 안에 정리하면 혼인을 인정해주마. 양반들은 비웃었다. 불가능하다. 그 창고는 20년간 방치된 쓰레기 덤이다. 창고 안은 오래된 장부와 곰팡이, 벌레, 쥐가 득실거렸다. 누구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성우는 받아들였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우는 창고에 들어갔다. 먼지가 코를 찔렀고 곰팡이 냄새에 숨이 막혔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옷은 더러움으로 얼룩졌다. 밤마다 등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문서를 정리하며 필사했다. 혜리는 매일 창고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물을 끓여 손을 씻게 하고 응급약초를 다려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오늘은 얼마나 진척됐어요?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우가 지친 얼굴로 웃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성우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혜린 씨, 이것 좀 보세요. 그의 손에는 2개의 장부가 있었다.
같은 날짜, 같은 항목인데 숫자가 달랐다. 이건 세금 장부입니다. 하나는 백성에게 거둔 실제 액수고, 하나는 한양에 보고한 액수예요. 차액은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령이 가로챈 것이군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더 파고들자 증거는 쌓여갔다. 수령의 횡령, 세금 탈취, 장부 위조. 이것은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수령이 알면 둘 다 죽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혜린이 물었다. 성우는 한참 문서를 바라보다 말했다. 일단 침묵합시다. 증거를 더 모으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두 사람은 밤마다 몰래 문서를 베껴 숨겼다. 위험했지만 이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멈출 줄 몰랐고 고을은 물바다가 되어갔다. 수령은 급히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서쪽에 제방을 쌓아라.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다. 백성들은 서둘러 흙을 날랐다. 하지만 혜리는 불안했다. 밤새 신탁을 읽고 물길을 살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수령 앞에 나아가 말했다. 수령님, 물길은 북쪽 비탈이 위험합니다. 서쪽을 쌓으면 제방이 무너질 것입니다. 수령이 비웃었다. 무녀 따위가 무슨 물길을 안다고 나서느냐? 내가 이 고을을 다스린 지 10년이다. 물길은 서쪽으로 흐른다. 양반들도 거들었다. 신탁이 물길보다 정확하단 말이냐? 천한 것이 감히 수령님께 말대꾸를.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서쪽으로 흙을 날랐다. 혜리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때 성우가 나섰다. 수령님,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부를 펼쳤다. 제가 창고에서 정리한 기록입니다. 지난 50년간의 물길과 바람, 수량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기록에 따르면 장마 때마다 북쪽 비탈로 물이 몰렸습니다. 서쪽은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습니다. 제방은 북쪽에 쌓아야 합니다. 양반들은 조롱했다. 문서나 정리하던 놈이 무슨 물길 전문가냐?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다. 그들은 성우와 혜린을 믿었다. 저 두 분은 우릴 속일 이유가 없소. 수령님은 자기 집만 걱정하시지만 저분들은 우릴 위해 말씀하시는 거요. 결국 백성들은 몰래 북쪽 비탈에 제방을 쌓기 시작했다. 수령은 분노했지만 이미 백성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꽂혔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서쪽 제방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북쪽 제방은 든든히 버텨냈고 마을은 살아났다. 백성들은 혜린과 성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을을 살려주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홍수 이후 수령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고 양반들조차 수군거렸다. 수령이 물길도 제대로 모르다니. 하급 문사에게 창피를 당했구나. 수령은 분노했다. 저 무녀와 문사 놈이 나를 능멸했다. 당장 벌을 내려야 한다. 그는 혜린과 성우를 불러들였다. 너희가 감히 수령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선동했다. 곤장을 치고 고을에서 쫓아내겠다. 양반들이 거들었다. 마땅한 처벌이오. 하지만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들었다. 저 두 분을 벌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수령이 고함쳤다. 감히 백성이 수령에게 대드느냐? 그때 성우가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다. 수령님, 이것을 보십시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창고에서 찾은 장부입니다. 지난 10년간 수령님께서 거둔 세금과
한양에 보고한 세금의 차액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횡령한 액수가 1,000냥이 넘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장부를 위조하고 세금을 탈취한 증거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관아는 술렁였다. 양반들은 당황했고 백성들은 분노했다. 성우는 문서를 높이 들어 외쳤다. 이 문서를 한양에 올리겠습니다. 수령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성우는 문서를 한양으로 보냈고 한 달 후 관원이 내려왔다. 조사 끝에 수령은 파직되었고 그가 훔친 재물은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그때 한윤 첨정댁이 마지막으로 찾아왔다. 혜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아들과 혼인하면 금 50냥을 주겠다. 저 가난한 문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이다. 혜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50냥은 흙 속에 묻히지만 성우의 마음은 하늘에 기록됩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첨정댁은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갔다. 혜리는 성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수령이 파직된 후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청렴했고 백성들의 말을 경청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우를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노성우, 그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부로 승진시키겠소. 그리고 창고를 공문서 보관처로 만들어 그대가 관리하시오. 백성들은 환호했다. 마땅하십니다. 성우 나으리께서 고을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성우는 절을 올렸다. 황송하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혜린을 향해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제방 앞에 섰다. 북쪽 제방은 여전히 든든했고 그 앞에는 백성들이 세운 작은 비석이 있었다. 이 제방은 혜린과 성우의 지혜로 세워졌다고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다. 천한 직업이 아니라 진심이 귀한 것이라는 걸. 성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저를 택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창고 속에서 먼지만 털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었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두 사람은 혼인식을 올렸다.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고을의 모든 백성이 모여들었다. 양반들도 축하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틀렸구나.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 혜리는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행복하니까요. 1년 후 마을은 번영했다. 제방 덕분에 홍수를 피했고 정리된 문서 덕분에 세금이 공정해졌다. 백성들은 매년 제방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 고을의 희망은 두 분 덕입니다. 어느 새벽 혜린과 성우는 남매당 앞에 섰다. 혜린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가장 귀한 선택이었습니다. 성우가 답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곁에 새벽바람과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천한 무녀와 하급 문사의 사랑. 하지만 그것은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다.